먼저 강백신 증인 잠깐 나와주시죠. 아까 한상진 기자가 꼭 물어달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한 건 했습니다.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? 그거는 이제 아마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사후적으로 뭐 보고받은 바에 아니 수사 보고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? 네, 제가 수사 보고서 제목이더만요.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경위가 그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다가 뭐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고 검사가 가서 그걸 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상진 피의자하고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생활 부분인데 압수를 하냐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 해서 절차가 아니라 그 한상진 기자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없는 한 건 했습니다가 거기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묻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. 수사관과 검사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뒤에 피의자 피신은 압수를 이의 제기를 해서 압수를 못하고 다만 나중에 피신 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실제 아니, 됐습니다. 피신 조사를 하면서 너무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한상진 피의자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고 됐습니다. 그뭐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 예. 예, 시간 멈춰 주시고요. 봉지욱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.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사안 가지고 참. 예, 봉지욱 참고인 아까 전에 그 강일민 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. 네, 뭐 그 포렌식 이후에 다시 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. 그 압수 목록 그 교부는요. 제가 2023년 9월 24일 압수수색 당했을 때 당일에 교부를 받았고요.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이미지를 떴는데 휴대폰 3대 중에 한 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 저한테 교부서를 또 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지를 또 다시 압수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.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나중에 좀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 압수할 때 새로운 압수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거죠? 없었죠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들어가시고요.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. 유병호, 김숙동, 손종국 저쪽으로 세 분 좀 다 나와 주십시오. 감사원법에 의하면 그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 인정되면은 고발하는 거죠. 고발 규정만 있죠. 법에는 수사 의뢰 규정이 없죠. 고발해야 한다는 감사원법에 있고요. 규칙 이하에 다만 증거 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가 있는 청구자 경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했죠. 그 감사 종결일이 2023년 3월 30일이고 수사 요청일이 2023 9월 13일이에요. 6개월이나 간격이 있습니다. 이 단서의 수사 의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? 다시 6개월이나 감사가 종결된 게 3월이고 3월 말이고 수사 의뢰가 9월 10일 13일이에요. 그거는 통상적입니다. 그게 통상적이라고 저 정상훈 사무총장님 이게 통상적입니까? 뭐나 잠깐 계세요. 예. 수사 의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표할 수 있는 수사 의뢰 이게 통상적입니까? 6개월이나 간격이 있는 게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?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. 사안이 복잡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고발이 원칙이지 않습니까? 감사위원회 의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. 그죠? 예, 그러니까 감사 원법에는 고발만 돼 있고 네네. 규칙에 내려오면 수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요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. 이 저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그 부동산은 공기업 임원들이 직원들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당시 휴대폰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증거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그 도주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? 의원님 이건 난이도 높고 감사 저항이 됐습니다. 심해가지고 3월달에 다 끝났는데 뭘 그래요? 됐습니다. 상황이었습니다. 저 윤성원 차관 그 윤성원 정인 예, 아까 전에 그 이번 감사 관련해서 미처 아까 전에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. 예,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이 강압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짜 맞추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. 저는 국토교통 행정을 제가 33년을 했어요. 그런데 재판장에서 제가 본 거는 새벽 4시까지 감사를 받은 부동산 직원이 감사원 명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또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감사를 받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뭐냐면 카톡을 편집을 하는 거고
다음에 검사도 편집을 합니다.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증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. 감추고 언니가 은폐하고. 그래서 보다 못한 재판장님께서 왜 그거 안 내냐. 직접 가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. 저는 제가 차관이 된 다음에 저는 제가 단체 카카오톡을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를 했습니다. 근데 그걸 안 보여줘요.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숨깁니다. 그래서 오늘 방금 저 2건 정도만 이게 드러난 거고, 제가 저 차관 재직 당시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감추고 했기 때문에, 그래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한다고요.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저는 우리 저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히나 감사원과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저 부탁드립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